데비마마, 왜 그 흉한 것을 데비 전에 두십니까?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나인 설아.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흉터 있는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데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설아에게만 직접 귀한 보약을 다리고 밤마다 남몰래 뒷방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설아는 누구일까요? 왜 데비는 천한 나인 하나에게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 걸까요?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궁녀가 설아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궁궐에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이목구비는 20년 전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던 세자빈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궁궐 전체가 뒤집어질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궁궐의 유령. 대궐 깊숙한 곳, 데비전 뒷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설아라는 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보통 궁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얼굴을 하얀 천으로 가린 채 살았고 데비전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설아를 흉터 있는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흉측한 얼굴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젊은 궁녀들은 해질 무렵이면 데비전 뒷방 근처를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엄하기로 소문난 데비마마께서 유독 설아에게만큼은 각별한 정성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데비는 직접 귀한 보약을 다려 설아에게 가져다 주었고 밤이면 남몰래 뒷방을 찾아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심지어 대전에서 진상된 귀한 과일이나 음식도 제일 먼저 설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궁녀들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나인들을 거느리던 상궁이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마, 어찌하여 그 천한 것에게 이토록 정성을 다하십니까? 데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더 이상 묻지 마라. 그 한마디에 상궁은 더 이상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데비전에 새로 들어온 젊은 궁녀 옥란이 청소를 하다가 뒷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옥란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모두들 피하는 걸까? 정말 흉측한 괴물이라도 사는 걸까? 옥란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다른 궁녀들은 모두 데비마마를 모시러 앞전으로 갔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란은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옥란은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았습니다. 문 앞에는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설아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옥란은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설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이곳에 함부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옥란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설아가 쓰고 있던 얼굴의 천을 살짝 들쳐 올렸습니다. 옥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설아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옥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아의 이마에는 죄라는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낙인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 찍는 낙인.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낙인만 빼면 설아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옥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선가 봤는데. 설아는 황급히 천으로 얼굴을 다시 가렸습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설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옥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옥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 얼굴. 분명히 어디선가 봤어. 도대체 어디였을까? 옥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데뷔전 앞전에 걸려있는 오래된 초상화. 20년 전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세자빈의 초상화였습니다. 옥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데뷔전 앞전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초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막았습니다. 초상화 속 세자빈의 얼굴과 설화의 얼굴이 너무나 닮았던 것입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낙인만 없다면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옥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세자빈 마마는 20년 전에 영모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설마 설화가 바로 그 세자빈 마마란 말인가? 옥나는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옥나는 설화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옥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나는 결국 가장 친한 동료 궁녀 춘심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춘심은 옥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설화가 바로 세자빈 마마라고. 옥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얼굴이 완전히 똑같아. 낙인만 없으면 정말 초상화 그대로야. 춘심은 흥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하지만 궁궐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춘심이 또 다른 궁녀에게 말했고 그 궁녀가 또 다른 이에게 말했습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아 궁궐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데뷔전 뒷방에 사는 설화가 20년 전 영모죄로 죽었다던 세자빈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급기야 대전까지 들어갔습니다. 현재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영의정 홍문표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홍문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세자빈을 영모로 몰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홍문표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년이 살아있단 말인가? 분명히 사약을 내렸는데. 홍문표는 급히 자신의 신복 내관을 불렀습니다. 당장 데뷔전에 가서 확인해 보거라. 설화라는 나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와라. 내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설화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설화의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관이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홍문표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 세자빈이 살아있다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당시 영모는 모두 조작이었으니까. 세자빈이 입을 열면 나는 끝장이다. 홍문표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번에는 완전히. 2부 퍼져가는 비밀. 궁궐 안은 온통 설화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상궁들끼리, 나인들끼리, 심지어 내관들까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데뷔전 뒷방의 설화가 20년 전 영모로 죽은 세자빈이래. 세상에, 그럼 데뷔마마께서 그동안 숨겨주신 거야? 그럼 그렇지. 천한 나인에게 왜 그리 정성을 다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데뷔는 이 소문을 듣고 크게 근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설화를 보호하기 위해 애써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데뷔는 급히 설화의 방으로 갔습니다. 설화야, 괜찮겠느냐? 설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제 운명이 이러한가 봅니다. 20년을 숨어 살았으니 이제 그만 드러날 때도 되었겠지요. 데뷔는 설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겪은 억울함을 생각하면 절대 이대로 둘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내겠다.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평생 은혜를 갚지 못한 이 몸이 송구스럽습니다. 마마께서 아니셨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몸입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설화는 세자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대비는 그때 대왕 대비의 신복 상궁이었고 설화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 홍문표는 설화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설화의 친정 집안이 홍문표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문표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설화가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자는 어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선왕은 홍문표의 말만 믿고 설화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설화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상궁이었던 대비는 차마 설화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비는 목숨을 걸고 설화를 구했습니다. 사약을 가짜로 바꾸고 죽은 것처럼 꾸며 몰래 궁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얼굴에는 이미 죄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역모죄인의 표시였습니다. 대비는 설화를 깊은 산속 절에 숨겼다가 세월이 흐른 뒤 다시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대비전 뒷방에서 설화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한편 영의정 홍문표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화가 정말 살아있다면 큰일이다. 당시 역모는 모두 내가 꾸민 일. 설화가 입을 열면 나와 내 일가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홍문표는 아들 홍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홍진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설화를 없애라는 말씀이십니까? 홍문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비가 자리를 비우는 틈을 노려라. 설화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로. 홍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대비마마께서 매달 보름이면 선대왕의 제사를 지내러 종묘에 가십니다. 그때를 노리겠습니다. 며칠 후 보름날이 왔습니다. 대비는 종묘 제사를 지내러 대비전을 비웠습니다. 설화는 홀로 뒷방에 남았습니다. 대비는 가기 전 설화에게 당부했습니다. 설화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문을 꼭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말거라.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마, 염려 마십시오. 하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설화는 문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조용히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설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온 것인가. 20년을 숨어 살았건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설화는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낙인이 찍힌 몸,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몸이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20년이나 더 살았으니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자객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홍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설화, 아니 전 세자빈 마마. 이제 진짜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년 전 역모는 모두 거짓이었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홍진수는 비웃었습니다. 잘못이요? 마마의 잘못은 우리 홍가와 대적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였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홍진수는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지요. 편히 가십시오. 칼날이 설화의 목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비마마 죄송합니다. 마마의 은혜를 끝까지 갚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3부 왕의 등장. 바로 그때였습니다.
감히 누구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왕이 친위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홍진수는 깜짝 놀라 칼을 놓쳤습니다. 전하, 어찌 이곳에? 왕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홍진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어미를 죽이려 하다니 홍진수, 내 죄를 알겠느냐? 홍진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을? 어미라니. 왕은 설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설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저를 어미라 부르시다니. 왕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미 대비 할마맞게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2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숨어 계셨다는 것을, 제 생모가 바로 어머님이라는 것을. 설화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사실 대비는 한 달 전에 이미 왕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미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20년간 대비 전 뒷방에서 살아계셨다니. 하지만 대비가 증거를 보여주자 왕은 분노했습니다. 할마 마마, 어찌 이제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문표의 세력이 너무 컸습니다. 전하께서 어리실 때는 함부로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전하의 왕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왕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마마마. 이제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홍문표 일가의 죄를 밝혀내고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은 그날부터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홍문표가 설화를 죽이려 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전 주변에 친위대를 매복시켜 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홍진수는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왕은 친위대에게 명했습니다. 홍진수를 당장 의금부에 가두어라. 그리고 영의정 홍문표도 즉시 체포하라. 친위대가 홍진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홍진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이는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설화는 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어미 자격이 없습니다. 얼굴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천한 몸입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 낙인은 억울한 누명의 증거입니다. 어머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홍문표 일가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대비가 종묘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설화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화야, 다행이구나.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왕은 대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마 마마,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영의정 홍문표는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친위대가 홍가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홍문표는 발악했습니다. 감히 영의정인 나를 체포하다니. 이는 영모다. 하지만 왕의 명은 확고했습니다. 홍문표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조정이 열렸습니다. 왕은 신하들 앞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세자빈 책봉이 취소되고 영모죄로 죽었다던 설화. 그분은 사실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 모든 증거는 영의정 홍문표가 조작한 것이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계속 말했습니다. 과인은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홍문표와 그 일당들은 엄히 처벌할 것이다. 신하들 중 홍문표의 편이었던 이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반대로 예전부터 홍문표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신하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부 진실의 심판. 왕은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20년 전의 기록을 모두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설화를 영모로 몰았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증인들도 홍문표에게 협박을 받아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늙은 내관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고백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홍문표의 협박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세자빈마마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소인이 영모의 증거를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홍문표가 소인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증언하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소인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홍문표의 악행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홍문표를 혹독하게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던 홍문표도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세자빈을 영모로 몰았다. 그년의 집안이 나와 대립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원래 이런 것이다. 홍문표는 오히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도 떳떳하단 말이냐? 홍문표는 비웃었습니다. 전하, 권력이란 원래 더러운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라. 형을 집행하라. 한 달 후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문표와 그 일당들은 모두 영모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홍문표는 사형을 당했고 홍진수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홍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일족들은 유배를 갔습니다. 20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던 홍가는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왕의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전하께서 과연 성군이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를 구하시고 간악한 신하를 처단하셨습니다. 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한편 설화는 대비전 뒷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왕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떳떳이 복권되실 수 있습니다. 세자빈으로 복위시켜드리고 마땅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미 세상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왕은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명예만은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20년 전 세자빈 설화는 무고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 이제 그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한다. 설화는 영모죄가 아니라 충신의 딸이었으며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 조서가 발표되자 온 나라가 술렁거렸습니다. 백성들은 설화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세자빈 마마.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20년을 숨어 사셨다니. 다행히 전하께서 진실을 밝혀주셨구나. 사람들은 왕의 정의로움을 칭송했습니다. 오부 평온한 노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설화는 여전히 대비전 뒷방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벗었고 아들인 왕도 자신을 찾아와 효도를 다했습니다. 얼굴에 낙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시련을 견뎌낸 증거였습니다. 대비는 여전히 매일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설화야, 오늘은 기분이 어떠하냐? 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마, 제가 이렇게 평온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모두 마마 덕분입니다. 마마께서 아니셨다면 저는 20년 전에 진짜로 죽었을 것입니다. 대비는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 것이지.
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설화는 왕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왕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셨던 억울함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화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왕으로 자라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녀는 이제 아무 바람이 없습니다. 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설화는 대비와 함께 대비전 마당에 앉아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비가 말했습니다. 설화야,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20년 전에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국화를 보게 되다니. 설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마,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옥란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란은 설화의 얼굴을 처음 봤던 그 궁녀였습니다. 옥란은 그날 이후 설화를 특별히 섬겼습니다. 마마, 차를 드십시오. 설화는 옥란에게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란아, 내가 그날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의 일도 없었을 게다. 어쩌면 너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옥란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소녀가 함부로 본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을 게다. 내가 보지 않았다면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 것이고 소문이 퍼지지 않았다면 홍문표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면 그랬다면 전하께서도 나서지 않으셨을 게다. 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구나. 설화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아무리 진실을 가려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정의는 반드시 온다. 엔딩, 진실은 지울 수 없다. 그날 저녁 설화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20년 전 사약을 받던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밝았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이 너무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비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숨어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을,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비록 얼굴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설화는 창가에 놓인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얼굴에 죄라는 낙인이 찍힌 노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수용과 감사만이 있었습니다. 이 낙인은 내가 견뎌낸 시련의 증표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왕은 그날 밤 혼자 어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설화의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죄인이 되어 20년을 숨어 살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인은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진실을 믿고 기다리는 희망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왕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다시는 설화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백성 하나하나의 억울함을 듣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되겠다고. 어머님, 과인이 약속드립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는 그날 밤 설화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설화야, 자고 있느냐? 설화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대비는 설화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화야, 너를 구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20년 전 그날 밤 너에게 가짜 사약을 먹이고 궁 밖으로 빼돌릴 때 나도 두려웠다. 하지만 차마 너를 죽게 할 수 없었다.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평생 은혜를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행복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주인과 궁녀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설화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자리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왕은 매일 설화를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설화는 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하,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설화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대비와 왕이 곁에 있었습니다. 설화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십시오.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대비도 눈물을 흘리며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야,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제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졌구나. 설화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은 어머니를 왕실의 예법에 따라 장사 지냈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대비전 뒷방에서 조용히 살았지만 죽어서는 마땅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설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30년을 견뎌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다. 왕은 설화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 있어도 지울 수는 없다. 인내 끝에 반드시 정의는 실현된다. 여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30년을 견뎌낸 설화가 잠들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준다. 세월이 흘러 설화의 이야기는 민간의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설화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설화 마마처럼 견디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자. 설화의 삶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왕은 평생 어머니 설화를 기억하며 정의로운 정치를 펼쳤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저 왕께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르신다.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시다. 설화의 삶은 그렇게 아들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대비는 설화가 떠난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매일 설화가 살던 뒷방을 찾아가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설화야, 내가 보고 싶구나. 함께 차를 마시던 그 시간들이 그립다. 대비는 설화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설화가 쓰던 물건들, 설화가 좋아하던 국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느 날 대비는 설화의 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설화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마, 이 편지를 읽으실 때는 소녀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마마께 평생 감사했습니다. 마마께서 아니셨다면 소녀는 20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마마 덕분에 30년을 더 살았고 억울함을 풀었으며 아들도 만났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승에서 마마를 기다리겠습니다. 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화야,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대비는 그 후 1년을 더 살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대비와 설아가 저승에서 다시 만났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생과 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설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면 정의는 온다는 것. 설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달빛 아래 설아의 무덤은 고요히 빛났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 있어도 지울 수는 없다. 이 말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